지난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나눠준 일당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된 이후 2인 1조로 움직였던 4명 모두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이들은 구인 광고를 보고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은 이들 뒤에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공급책을 포함한 2명을 더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범행을 계획한 윗선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자, 일단 뭐 다 붙잡힌 모양이네요. 네,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직접 나눠준 일당이 모두 4명인데요. 4명 모두 검거가 됐습니다. 일단 지난 5일에 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40대 여성이 가장 먼저 붙잡혔고 이후에 이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이어진 이후에 2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를 했고 또 다른 20대 여성도 대구에서 추가로 검거가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 구인 광고 글을 통해서 범행에 가담한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저 사람들은 일단 심부름꾼 같고 그 아르바이트 그 글을 구인 글을 올리거나 그 음료를 전달한 사람들이 뭐가 됐든 배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 사람들이 저 마약 음료, 소위 마약 음료를 나눠주려면 누군가한테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고 이 만들어서 저 사람들에게 소위 아르바이트 했다는 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 그 사람이 검거가 됐습니다. 길모 씨인데요. 원주에서 일단 그 필로폰에다 우유에다 필로폰을 이게 타서 제조를 한 건데 하하. 여기서 또 좀 황당한 건 그 병 있죠. 예. 이 병을 중국에서 직접 보냈답니다. 그럼 누군가 지시한 총책은 중국에 있다는 소리겠죠. 예. 그리고 저거를 퀵 서비스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을 한 혐의로 지금 저렇게 지금 뭐 체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피해 학부모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협박을 할 때 전화번호가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예. 금방 검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화번호 변조한 그런 일을 맡아서 했던 30대 김모 씨가 또 인천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 길모 씨, 그다음에 김모 씨는 또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의 점조직 형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총책은 중국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마약 음료 이거 어떻게 만든 거랍니까? 이거? 네. 마약 음료 그러니까 뭔가 어두컴컴한 공장 같은 데서 몰래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길 씨가 정말 자기 집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정말 한산한 공원이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의 3층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집은 그냥 아주 평범한 집인데 낯선 사람이 요즘 좀 드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 낯선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 씨가 3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PC방에 갔다가 이 집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집으로 와서 마약 음료를 만들고 다시 또 출근을 하고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그리고 피해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억 원을 보내라. 자, 1억 원을 보내라. 네, 일당들이 한 학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했다면서 1억 원 송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피해 학부모들도 일당으로부터 전화를 받긴 했는데요. 이 나머지 학부모들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서 전화를 바로 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 학부모들의 진술에 따르면 조선족 말투를 쓰는 일당으로부터 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리겠다고 이런 협박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당에게 돈을 보낸 학부모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자, 제가 승희 의원님께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자, 백 변호사님, 일단 중국에서 뭐 조선족 말투를 쓰고 또 뭐 이 병이 또 중국에서 건너오고 중국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총책이 중국에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명확한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에서 이 마약 음료를 제조한 사람, 중국으로부터 병을 받아 제조한 사람이 일단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지닌 사람이 마약 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 머물고 있는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 그리고 또 중국 국적의 30대 박모 씨 이들이 지금 일단은 주범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 같은 경우 일단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한국으로 송환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과도 어떻게든 협조를 해서 이 30대 박모 씨도 일단은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번호 조작하고 막 했다는 인천에서 선고되는 김모 씨 같은 경우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 그 번호 조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조작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번호 14개 번호가 경찰에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신고된 적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마약 음료를 만들고 지금 협박을 하고 했던 이 총책들은 아마도 보이스피싱하고도 연루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이스피싱만 하면 되지 왜 마약까지 손을 대죠? 그러니까 일종의 신종 마약 범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가 결합된 형태로 보이는데요. 일단 총책은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제조와 전달 이런 시음회를 기획하고 학부모를 협박하고 중계기를 설치 운영하는 일들은 여러 사람에게 나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된 건데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형식입니다. 이 중국에 있는 배우를 검거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을 받아서 인터폴 적색수배 내릴 계획이긴 한데요. 이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엔 총책, 중간책, 아르바이트까지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한 수사관에 따르면 또 다른 난관도 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의 피의자 소대지 첩보가 알려줘야 공조가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국이 국제 공조에는 다소 미온적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승 의원님. 네. 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렇게 마약을 공짜로 나눠주면서까지 저런 짓을 벌였을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이스피싱 그동안 워낙 교육도 많이 되고 걸리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벌어들인 수익이 예전 같지 않다. 자, 이제는 마약을 거기다 끼워 팔기를 하면서 마약을 야, 네 아들 마약했지 하면서 협박해서 이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새로운 또 수법을 저렇게 개발한 거 아니냐. 제가 오늘도 뭐 대검찰청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보이스피싱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들 납치됐다. 납치 안 됐어요. 너 계좌 어떤 범죄에 연루됐다. 안 됐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아이가 마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약을 먹었으면 우리 아이가 마약 먹으면 학부형 입장에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거 진짜 잘못하면 우리 아이 미래가 지워질 수 있구나. 마약을 어떻게 먹었는지는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부모는 진짜 소스라치게 놀랄 거라고요. 그러면 정말 앞에 있는 범죄가 거짓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범죄가 진짜인 범죄를 통해서 그걸 통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법이기 때문에 수법 방식이 보이스피싱이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테러를 통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지운 그 사실로 그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그냥 전화 끊으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왜? 내 계좌가 사용 안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끊으면 내 아이가 마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진짜 신고하면 내 아이의 만약에 모발이나 피를 뽑으면 마약했는 사실이 나오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악질적인 범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사법 공조가 힘들 수는 있지만 저는 대검찰청이나 우리 경찰에 있는 인터폴에게 반드시 좀 강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잡아오십시오. 잡아오셔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테러 이거 우리가 응징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